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500m, 지하철역과 아주 가까운 인덕원 3호 아파트. 집값 폭등 시기에 가장 많이 급등했다가 가장 많이 급락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와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인데요. 지은 지 33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21년 10월에 12억 원에 거래가 됐었죠.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2년엔 9억 원 중반대로 내려오더니 올해 1월에는 4억 8,3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년 반 만에 7억 2천만 원이 크게 하락돼서 거래가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 거래될 수 있었을까요? 직거래입니다. 이 아파트는 85제곱미터의 경우 최근 마지막 정상 거래가가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옆 안양시 동안구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이번 달 5억 8,500만 원의 중개업소를 거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으로 주목받았던 인덕원에서 4년 전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실거래가 하락에 주민들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아파트의 같은 면적이 5억 원대에 거래된 것은 중개거래를 기준으로 2019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GTX 신호선 호재에 집값이 급등한 안양 인덕원 지역의 대표 단지인데요. 하기천을 끼고 있어서 산책하기 참 좋은데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백운 호수도 나오죠. 21년 8월에는 전용 84제곱미터가 12억 4천만 원에 팔리면서 화제를 모았었는데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집값이 하락을 거듭했고 지난해 5월에는 9억 원대 거래가 됐는데 지난달에는 6억 8,700만 원의 실거래가 이뤄졌고 이번에 다시 5억 8,500만 원으로 거래가 된 겁니다. 7억 2천만 원인 직전 거래 대비 다시 한번 1억 3,500만 원이 급락한 5억 8,500만 원의 실거래가 체결되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 이건 무슨 일인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중개인을 통한 실거래는 맞습니다. 이 아파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억 8천만 원의 정체가 뭐냐? 혹시 가족 간의 특수거래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수거래 아닐까요? 특수거래라는 것은 이제 증여로 본다는 거죠. 아니 이 오를 때는 실거래라고 하고 떨어지면 특수거래라고 우기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 반등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인 것만은 맞고요. 다만 반등해서 지금 거래가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급등했을 때 집을 못 사던 실질 수요가 가격이 급락하면서 더 내려갈 줄 알고 역시 이제 못 사고 있다가 급매물들이 소화가 되면서 급매물이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연착륙 정책을 쓰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이 사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매로 내놓은 물건들이 다시 살짝 가격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급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아직은 제가 볼 때는 하방 압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승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대출이자가 좀 풀렸어요. 그래서 하단이 3% 후반대 대출도 있기 때문에 유효 수요라고 한다면 집을 아마 좀 사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집을 좀 산다고 해서 다시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21년 초고가 경신을 할 때 집을 못 사서 졸지에 도저히 집을 못 살 것 같은 벼락거지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21년 최고가일 때 안 샀거나 또는 못 사신 분들이 오히려 30에서 한 50% 하락값에 집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왔잖아요. 오히려 벼락 부자가 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년에 집을 안 사고 만약에 지금 산다면 몇 억의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처럼 이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자산을 늘리거나 또는 잃지 않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지인 중에는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 말씀이 집값이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도 결혼도 하고 뭐 아이도 나올 것 아니냐. 내가 집이 있다고 마냥 올라가면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이분은 솔직히 좀 배우신 분이에요. 뭐 양심도 좀 있고 어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좀 있는 분이신데 집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하락하면 싫죠.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기왕에 내려가는 거면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 거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집값은 하염없이 올라가기만 하고 또는 하염없이 내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를 잘 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요즘 특히 증여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요즘 증여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집값이 하락할 때 하락한 가격보다도 한 30% 정도 더 싸게 증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점에 증여하는 분들보다는 거의 반값 이상의 증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요즘에 증여하는 분들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앞에 영상에 살짝 보여줬지만 인덕원이나 평촌 이 지역에는 특히 증여성 거래, 직거래가 많잖아요. 그 이유도 가격대가 증여해 줄 만한 가격이고 또 교통이나 여러 가지 입지가 서울 강북 쪽보다도 더 좋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럴 때 30% 더 낮게 증여를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인덕원 쪽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덕원이라고 이름 붙여진 아파트도 정작 가보면 인덕원이 아닌 지역도 있죠. 뭐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인덕원자를 붙이면 GTX 신호선 때문에 괜히 값이 더 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원자를 붙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증여가 지금 많은 이유 중에 이걸 아셔야 돼요. 현행법적으로 거래 금액과 시가의 차이가 그 시세의 30% 또는 3억 정도보다 낮으면 정상 매매로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죠. 시장에서 금매가보다 30% 또는 3억 원 정도 완전히 낮은 금액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증여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표용호TV가 요즘 이렇게 급상승을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 채널은 부동산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뭐 하락론자다, 상승론자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시장의 흐름을 읽고 우리 다 같이 거기에 대응하자라고 하는 시장론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산이 늘어가는 것이 좋지 줄어드는 것은 나쁜 일이잖아요. 자산이 늘어나려면 좋은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용호TV를 보시고 그냥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저희가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용호TV 구독은 의리잖아요. 오.